자,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여러분 이제 지수가 떨어져서 좀 두려워하시죠? 자,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갔지만요. 그 전부터 이미 또 파월이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매파적인 이런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좀 힘이 좀 셌던 비둘기파였던 분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아주 힘이 약하다 뭐 이러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날 녹화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목금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날 방송을 보는데 일단 자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 금리가 일단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금리 올라라 폭락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국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자, 최근에 채권펀드 등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우리 10년물 채권이 9,100원까지 금리가 높은 거죠. 떨어졌다가 11,000원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11,000원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1,000원 올라가기 전에 1,940원 정도에서 10년물 채권이 자, 11,500원 600원 사이 살짝 500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11,000원은 돌파했다가 지금 11,7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또다시 낮아졌다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10년물 채권에 자, 1,500원 이상은 지난번 하락은 자,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이따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채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금리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금리가 어쩌든. 여러분 19년도에 금리가 우리가 미국보다 시장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무조건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왜 19년도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는데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는데 미국이 금리 4번 올리는 동안에 우리 한 번 올리고 말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요? 자, 그리고 또 그럼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막 20년대에 낮출 때 우리도 낮췄거든요. 그냥 낮추지 말죠. 미국보다 높아야 돼. 이건 잘못된 상황이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 미국은 자,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 미국이 예를 들면 19년도에 코로나 전에 그냥 10,000원으로 미국은 달러여도 우리 채권이 가격이 예를 들면 12,000원 있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11,000원대였어요. 우리가 더 금리가 낮았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자, 우리는 한 13,000원을 만들었다. 금리를 낮춰서 그럼 미국이 20,000원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금리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차환이 20,000원대를 미국은 부채 상한선 높이잖아요. 순간순간 자 풀어주는데 20,000원대 채권을 차환 자 20,000원이 됐는데 다시 20,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 14,000원 모자라요.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건요. 파월이 했어요. 변호사 파월이. 자, 말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가줄 때 원화를 적극적으로 에베베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원화라도 방어하지 않으면 적극 원화를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이에요. 환율 속에 채권이 더 작게 들어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죠? 채권이 매도를 하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보시게 되는데요. 내일이 바로 환매수 29조 1,700억이 나옵니다. 7조에서 10조 정도 거래되던 환매수가 코로나 전에랑 이제 29조까지 그만큼 최근에 특히 더 뭐 그전부터 환매수는 늘어났지만 채권을 워낙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를 잡기 위한 한은의 환매 조건부 채권이 29조 1,700원에 환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내일 목요일 날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날 2시 이후에 알게 되세요. 환매도가 얼마나 되나. 환매도가 25조가 된다 그러면 4조는 자 이렇게 될 때 금리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25조가. 근데 29조가 다 나와버린다. 그러면 자 그만큼 보너스를 주는 거거든요. 환매수를 해준 사람이. 근데 하느니 돈을 주는 거죠. 몇 프로 되게 29조가 다 나와버린다. 그러면 자 채권 투자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금리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AAA 이 채권들은 경쟁이 심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발행을 해도 자,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 10년물 채권입니다. 물론 파월은 2년물을 보지만 하지만 시장 금리를 책임지는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자, 최근 금리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1,500원, 600원을 방어하면 안전하지만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금리는 조금 튈 수 있는 거예요. 자,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좀 두려워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집중적인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쉽냐고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악착같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자, 차트를 보고 3% 뛰기 5% 하는 종목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전에보다는 더 확실합니다.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 지분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가 출자한 관계, 발행한 채권을 보셔야죠. 아, 채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삼성전자도 자, 어떻게 해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삼성전자도 상장을 하는데 추가 발행 채권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채권. 왜냐하면 무기명 채권 중에 사모채권이요. 공모가 아닌 회사가 지인에게. 자, 지인 누구요? 회사가 지인에게 개별 접촉한 자, 그런 채권을 발행한 하지만 이때도 그냥은 아니겠죠.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꿀 종목은 더 확실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좀 어려웠죠. 회사가 혹시라도 참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1년도 12월 1일 그럼 1년 지났는데요. 1년 동안은 자, 사모채권은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채권이 권리를 갖는 기간이 1년이요. 공모는 자, 3개월 뒤부터 얘는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뭐 7월, 8월, 9월, 10월 이때 발행한 채권은 의미가 없고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종목들이 벌써 들썩거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꿀 종목은 정확하게 나무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꿀 종목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물론 처음에 여러분 매수 가격에서부터 시간이 더뎌지면 당연히 더뎌졌다. 상승을 하지 않으니까 하락을 하면 더 조금씩 물을 주세요. 근데 사자마자 올라간다. 아, 기다린 만큼도 적었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은행이자만 5% 6%다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3% 4%만 받으려고 해도 한도 제한이 있어요. 뭐 50만 원, 30만 원, 기간은 6개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100% 줄게요. 그리고 10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꿀 종목은 하락시마다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가격은 정확하게 전환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하락시킨지 채권에 나와 있는 정관까지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위험자산에 어떻게 은행에 그냥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려면 이 정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바로 자, 이런 전환사채, 여러분 전환사채 위험하다.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전환사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전환사채인지 보셔야 되겠죠. 자, 보증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전환사채가 보증, 무보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보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증도 없어요. 위험하죠. 여러분이 아니라 그 채권을 받는 무기명자가 위험하죠. 근데도 받았습니다. 자, 보통 보증까지 세우면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무기명자 보증까지 직계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직계 가족이니까 무보증이니까 받은 경우도 있고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무보증을 찾으셔야지 돼요. 보증까지 세워야 된다. 안 돼요.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채권을 받은 거죠. 이자가 들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표면금리 0%. 자,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전환사채는 담보에 따라서 담보부 무담보 이것도 담보가 없어야 됩니다. 자,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어요.
근데 이 채권의 시총의 뭐 1% 이런 건 안 됩니다. 시총의 10% 가까이, 10%, 자, 너무 많아도 10% 전후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무기명자가 받았어요. 무기명자가 무보증, 무담보의 채권을. 자, 여기 이것만 받으면 안 되겠죠. 최대주주 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요? 아니요. 어떠한 주식을 여러분이 보시던, 자, 이 회사가 계속, 자, 영업이익이 플러스냐라기보다는요, 물론 맨날 적자가 엄청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 간혹 적자가 있더라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는지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자, 채권을 발행한 전후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다 하는 종목은 확실히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대비, 당연히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도 보셔야죠. 회사가 부채가 예를 들면 10억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3억이다. 안 되죠.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10억이다. 괜찮습니다. 근데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자,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런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의 상환비율 100%의 풋옵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풋옵션 채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얘기는 근데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그냥 신호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느 가격에 샀냐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하나하나 해나가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채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전환사채, BW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BW, 이건 CB죠? BW는요, 여러분이, 자, 보통 전환사채가 아닌 신주인수권 입금이 안 됐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어떤 채권이. 근데 이게 12,000원 갔어요. 그러면 2,000원의 수익을, 그러면 이 10,000원에 해당되는 자금이 만약에 여기처럼, 자, 이 회사가 한 200억에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200억대 원래 이 가격 10,000원대에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되는 주식수가 늘어나죠. 근데 입금을 안 했다. 그러면 이 20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BW가 아닌 CB는, 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전환사채가 소각을 해버리면, 근데 얼마에 소각을 하는지 봐야죠. 주식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소각을 한다. 그럼 빚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200억의 채권을, 자, 수량을 늘리던 어쩌던 발행을 했는데 그때 100개를 받았어요. 수량을 130개까지 늘렸어도 팔려고 보니까 200억이 100억대에 있어요. 그럼 이런데 지인에게, 자, 그냥 제 지인, 무기명자, 사모, 공모가 아니에요. 누가 받겠습니까? 가족이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 이럴 경우에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을 얼마에 매수하냐는 것도 한번 차근차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채권을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시한 가격 대비 산술 평균 가격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게, 자, 요 지금 나와 있는 풋옵션 다음 페이지 하나하나 해드릴 거예요. 비매출 3호, 표면이율 0, 0이에요, 0. 그리고 상환비율 100에. 여기 또 조금, 자, 지금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증구분은 무보증의 조기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자, 얼마나, 물론 재무구조를 보기 전에 딱 이 채권만 보면,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자, 이 채권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셔야 하긴 해요. 하지만 이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전환사채 CB. 자, 이 얘기는 100억을 회사가 발행을 했어요. 무기명자한테 전 3호만 봅니다. 근데, 자, 주가가 올라서 150억에 팔아버리죠. 그럼 빚은 사라지는 거예요. BW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풋옵션. 풋옵션은 회사가 아닌 이 채권을 받은 무기명자가 무조건 손실을 보던 수익을 내던 알아서, 자, 해가야지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해가면. 자, 주가가 이때 전환 가격을 해 나가야 되겠죠.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가져갈 수가 없는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50%까지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자, 50%가 이미 돼버려야 되겠죠. 최대 주주 지분이. PNH테크 같은 경우에 37%였어요.
자, 이런 종목들도 간혹 있습니다. 50%가 안 되는데요. 어떤 다른 땡땡 종목들도.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도 성풀 나무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인데요. 40%인데 50%안 되네요. 회사가 10% 낮은 가격에 회사는 그 10%를 담보로 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담보로 제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만 일단은 자, 여기에 비매출이요. 이 채권을 외부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누구한테 못 넘겨요. 여기 3호채입니다. 공모가 아닌 3호. 공모는 자, 공모채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호는 1년이요. 자, 그러니 이 회사의 채권 발행일이 22년도 1월이면 23년도 1년부터 이 회사채 주가 발행한 채권은 이제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고 딱 이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애를 먹이지만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본 종목들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더 사셔야지 돼요. 아무 때나 자, 매수를 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하단 전환 가격 밑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덤이다. 아우딘 피처스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우딘 피처스는 또 설명해 드리면서도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5,130원이 있지만 5,900 얼마까지 오르는 건 모르는 거다. 하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1,407원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 30%의 리픽싱 1,100원까지. 그럼 그때가 사냐고요? 아니요. 표면금리가 0%가 아니라 2%, 4%짜리, 2%짜리가 있어서 손을 안 댑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처럼 그러면 채권을 알면 자, 바로 이 채권이 특히 3호 채권이 공모는 모릅니다. 자, 3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작은 종목의 공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공모 정말 엄청 큰 회사의 공모 몇 개 받지도 못해요. 3호 채권을 단지 3호 채권은 위험하다.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위험한데도 받을 만한 채권을 왜 받았는지를 분석을 하셔야죠. 자, 3호는 1년 뒤. 자, 1년 뒤인데 여기 보시면 1년 뒤지만 조기 상환이요. 그럼 1년이 아니 1년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약정 1차, 2차보다 조기 상환해. 조기 상환을 해도 자, 이미 만기 상환 방법은 만기 상환이요. 이자가 들어있다 그럼 다 쳐서 줘야지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표면 이율이 0%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환 비율이 100%. 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아무것도 이자도 안 주고 상환도 100인데 자, 그 얘기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환가격 최하단보다 밀리면 30%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겨우 그 30% 아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약에 200억을 발행했다. 200억 이외에 무기명자는 추가를 한다고 보셔야 되죠. 더 낮은 가격에.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최근에 솔트룩스도 보셨고 자, PNH테크도 보셨듯이 자, 여기에 이제 상환 비율에 보증 구분은 무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증 채권이 무보증 무담보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그러면 10,000원이하고요. 주식으로 자, 환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세전 단가, 세후 단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전 단가, 세후 단가 다 여러분이 이것도 체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환 가격에 자, 얼마까지 전환 가격이 조정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세금을 뺄지 안 뺄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 그 가격대에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설마 이 종목 끝났다 그러지만 자, 마이너스일 때마다 한꺼번에 사시면 10,000원인데요. 이 종목이 정말 자, 4,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허걱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도 가격을 23,000원에 잡아놨다. 우리가 잡아놓은 게 아닌 약정에 의한 대로 일단 채권 규정이 개정돼 있죠. 자, 상단부까지는 괜찮다. 전환 가격 처음에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때 떨어질 때 아, 이거 바로 4,000원에 샀어도 매도 가격은 23,000원이다. 그럼 쌀 때 당장 사고 내일 막 자, 빛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큼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던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기 상환 청구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기 상환 청구권 자, 빨리 진행될 수가 있죠. 여러분 M+ 같은 종목은 중도 상환 청구권이 두 개의 채권이 연결돼 있었어요. 13,000원, 14,000원 이렇게 했다가 한 10,000원 부분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6,000원 가다가 또 다시 쌀 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 29,300원대까지 안달복다 3% 뛰기, 2% 뛰기, 3% 뛰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PP해 주세요. 내일도 여러분한테 그런 자 행운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우직하게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채권 규정이 자 바로 개정이 됐습니다. 21년도 12월 1일. 1년이 지났다 했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3호 채권은 권리가 1년. 그러니 자, 22년도 12월부터 이 이후에 등록 권리를 갖는 채권들이 이제 규정이 개정된 대로 반영이 되죠. 자, 꼭 1년이 지났다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정도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의 종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환 비율이랑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찔끔찔끔 주면서 자, 한꺼번에 다 사버리면 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물론 10,000원짜리 종목인데 떨어졌을 때 자 7,000원에 다 넣었는데 돈이 없어요. 더 떨어지든 말든. 하지만 목표 금액은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이 10,000원도 전환 가격을 정확하게 여러분 전환 가격을 막 얼마까지 이거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자, 전환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 대비 70에서 100%요. 이 얘기는 10,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까지. 왜 떨어뜨리냐고요? 10,000원일 때 10개면 7,000원일 때 13개, 14개까지든. 하지만 정관에 50% 하락한 시켜서 자, 리픽싱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7,000원이 아니라 여러분 5,000원에 사셔야지 돼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 어떻게 해요? 바로 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물을 조금씩 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채권까지 자, 전환사채는 누군가가 전환사채를 사면 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환사채 중에서 정확하게 채권 규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반하는 채권이 어떻게 지분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출자를 어떻게 있고 담보를 얼마 썼는지 정확히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채, 현금, 사모, 풋 전부 다 체크를 하신다면 그럼 분명히 자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저희 꼴단지 종목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제가 아우딘 퓨처에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도 저희가 보여드릴 때도 3,000몇 병에서 5,135, 5,950원 갔지만 이 종목은 자 5,130원 돌파하는 날 5,230원 시초가에 매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5,900원 갔을 때 알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폭이 그 다음 추가 발행 채권이 1,407원에 있지만 리픽싱 30%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정관을 확인하셔야 되지만 이자가 이미 2%대라 여기 표면이율이 2%대라 보시면 안 되는 그런 채권이었겠죠. 자 이제 또 간혹 어떤 종목이 올라갔을 때 한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얼마까지 하락할지도 보여드릴 건데 추가 발행 채권이 있어야지 그런 종목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 정도 전환사채, 풋옵션, 사모, 무보증, 조기 상환 표면이율, 상환 비율은 어떠한 종목에도 쉽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꾸 모르는데요. 다 회사가 공시합니다. 공시 내용 하나도 안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ELW 하락을 했죠. 자,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ELW입니다. 자, 콜이 얼마가 됐던 지수가 올라간다고 막 콜을 샀던 풋은 등가격에 맞춰서 사긴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서 9,100원이 했다가 최근에 11,000원까지 갔어요. 자, 시장 금리 거의 60, 70%를 여기 물가채 10년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공적 자금이다 뭐 체험 펀드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다시 8,500원에서 받아준다. 그럼 무슨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락을 하더라도 자 체험펀드 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공적 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풋은 어떻게 해요? 등가격에. 이것도 한번 등가격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콜풋 모두 보유해야 하지만 언제라도 금리가 방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보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더 세게 올라갔던 건 사실 자 레고랜드 사태를 레고랜드의 채권도 약정도 좀 웃기지만 또 빵꾸를 냈기 때문에 문제는 됐습니다. 하지만 잘 잡아서 10월 중순부터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12월 달에 금리가 조금 휘청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던 게 우리 10년물 채권의 11,000원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지금 1,700원대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500원대를 살짝 밀리는 듯 했었거든요. 그러니 자 여기서 조금 방어가 된다 그러면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 11,500원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하시긴 해야지 돼요. 물론 여러분 ELW 하시는 분들은 자 풋으로 수익 난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막 풋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자 나는 무조건 풋이다. 근데 그러기에는 체험펀드나 좀 공적 자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만기물이 시작되고 날짜가 여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수 하락했을 때 풋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월 초입이라. 그래서 당월 초입인데도 저가나 고가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자 좋은 건 콜 대비이기 때문에 물론 콜 가격은 싸졌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막 풋 거래하면서 콜을 막 평단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셔야지 돼요.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풋으로 수익 내려고 해도 콜 평단 낮추시면 안 돼요. 자 콜로 수익을 내려고 해도 콜 평단 낮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공적 자금이 지금 공적 자금이 그러면 기껏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채권으로 이런 채권 막 흥행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수익만 내게 하고 팔고 도망가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방어가 돼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졌지만 320의 행사가가 요거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옵션 지수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200위까지 상위 200위까지의 이런 종목들이에요. 200위까지 종목들의 합산. 이건 옵션. 그러면 풋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오늘 저희가 매도했던 풋은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풋이 아니에요. 자, 한참 며칠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풋입니다. 2월 9일 뭐 이렇게 갖고 있었던 풋이 지금 팔린 거예요. 2월 13일에도 좀 있었던 이런 풋들이 자, 그만큼 2월 9일에 갖고 있었던 2월 13일에 뭐 갖고 있었던 풋들이 팔렸습니다. 자, 근데 근사치. 자, 한 번씩 채권 발행이 있는 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막 환율을 방어하진 않아요. 자, 안전자산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 그때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팔린. 근데 콜 같은 경우는 여러분 330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밀렸으니까 콜 가격이 뭐 400원짜리가 예를 들면 200원 됐다고 거기 평단은 안 됩니다. 그대로 콜이 80이 들고 있어도 그대로 두셔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수가 밀려서 320은 325대의 콜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풋은 여기 한 40 정도. 지금 풋이 80, 콜이 80이면 풋은 40밖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적 자금이 언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막 폭락을 해버리면 그때는 더 쉽죠. 폭락을 해버리면 자 기껏 9,100원이었던 우리 국채 금리가 훅 떨어져서 4.65까지 갔습니다. 10년물 채권이 이 3점 거의 이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3.1 정말 자 방긋방긋했는데 초를 친 게 파월이에요. 자 저는 이제 파월이 임기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 무분별하게 금리를 낮추고 또 금리를 살짝 올려줘야 되는 시기에 자 안 올리고 버텼던 파월이 언젠가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자 파월은 좀 혼은 나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기껏 9,100원짜리 11,000원까지 만들어 놓고 수익 났으니까 가. 다시 8,500원에 살 기회를 우리 막 금리가 오르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너져 버린다. 바로 그거예요. 자 무너질 때 환율도 방어해 버리지 않는다. 자 이럴 때는 한 100만 원이 들더라도 평소에 나중에 1,000만 원 들어서 막을 게 아니라 100만 원에 300만 원이 들더라도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ELW 비중이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한 비중이거든요. 당월물 초일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샵 3772에 구미영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010 땡땡땡땡 하죠. 그걸 거기다가 샵 3772 해서 딱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딱 링크가 옵니다. 그러면 자, 근데 보낼 때 문자에 우리가 010 땡땡땡에서 아무 글씨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구미영 쓰셔야 돼요. ELW도 안 되고 성풀 나무 종목 2호 뭐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링크가 오면 거기에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참여번호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데 풋을 잡아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또 오늘도 보니까 막 콜을 잡으시겠다고 이러지만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고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콜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 콜을 낮은 가격이 아니요. 요 입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풋을 매매를 오늘 아마 환율과 채권과 자 워낙 관련된 특수채를 보신 분들은 풋을 열심히 매매했을 거예요. 근데 낮은 가격에 풋을 매매를 별로 못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낮은 가격의 풋이나 높은 가격의 풋이나 거의 60%의 자, 수익률로 움직였거든요. 그럴 바에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하다는 게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안전하다는 게 얘가 거의 다 수익률이 비슷하다고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수익률이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안전한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자, 비중 대비 행사가 315 풋입니다. 325 콜. 자, 320이 아직 날짜는 기간이 너무 남아 있거든요. 320보다 낮을 거라는 기대치의 315 행사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얘는 행사가 높은 325요. 하지만 여러분이 풋은 이렇게 정했지만 되도록이면 317.5 한 단계 기대치가 콜보다는 조금 더 콜 330인데요. 330 그대로 두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행사가 등가격이거든요. 는 이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는 이쪽이겠죠. 올라갈 때 요 정도를 거래하시다가 자, 수익을 내다가 정말 200원짜리, 400원짜리 콜이 200원, 100원까지 갔다가 올라갈 때 500원, 400원 이렇게. 근데 얘를 평단을 계속 낮춰서 물량은 많아진대. 자, 400원짜리 100원 갔다가 평단을 자, 지금 현재 150원인데 평단을 200원까지 낮춰도 매도 못합니다. 손실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계속 등가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온다. 그럼 차월로를 해야죠. 당월에 급급하게. 자, 지난달 기억나시죠? 지난 만기에 44콜이 올라갈 때 정말 몇십 원짜리가 몇백 원까지 갔는데 자, 그 44콜을 거래하기가 자, 어느 순간에 놔뒀다 다시 몇십 원대로 꽉 났죠. 그러니 차올로 갈아타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일정 부분 올랐을 때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320에 해당되는 자, 이 행사가가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페리티라고 나와 있어요. 페리티. 이 페리티는요. 물론 얘네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하나는 315, 하나는 325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320짜리에 콜풋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콜과 풋에 더한 페리티가 2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풀이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회수가 다 됐어요. 지수가 올라가도 콜이 자 어떻게 해요? 콜이 이미 풋까지 수렴을 다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이 콜이 너무 많이 수익이 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콜이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건 자 320일 때 한 330까지 지금 막 행사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풋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뚝 떨어졌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왜 거래 소모율이 오냐면요. 합이 예를 들면 320에 해당된 지수가 올라갔다고 치면 콜이 지금 600원대까지 갔어요. 그럼 풋은요 70원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합성이 500원만 회수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 높은 걸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거래가 안 돼요. 팔고 싶어도. 여러분 그럼 풋을 공급할까요? 안 해요. 70원짜리 공급해서 600원짜리 자, 못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400원에 한 10개, 300원에 10개 못 팔아요. 적정선에. 지금 근데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콜과 풋을 보시면 페리티가 98.30이에요. 물론 손익분기점을 넣어야지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넣기 전이다. 그럼 315는 자, 이 풋은 사실 손익분기점이 311.85가 돼야지
자,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그리고 요거는 325지만 328.35까지 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풀이가 축소가 돼서 그건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98.30이죠. 자, 얘는 1.70의 외가치가 있습니다. 100이 넘으면 내가치 수렴을 했어요. 기대치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차월을 들어갈 때도 지금 3월 9일 만기물이잖아요. 자, 4월 만기물을 나중에 들어가도 페리티가 95 이상. 그 얘기는 기대치가 지금 여기 행사가 320인데 풋은 여기 302.5, 콜은 저기 342.5. 물론 이렇게 체크하고 보니까 342.5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금리가 진짜 뚝 떨어지던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보시면 딱 봐도 1.41의 외가치가 있다고요. 기대치로 우리가 콜을 거래하면서 여러분 풋이 이렇게 돼 있는데 320인데 자, 거꾸로 하지는 않겠죠. 자, 풋은 325 이미 수렴해 갖고 막 700원짜리, 콜은 이미 자 310을 넘어서 310짜리. 거래가 안 돼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가 아예 되질 않아요. 이미 지금 320인데 수렴을 해서 안전하다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치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풋을 조금 더 콜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잠깐 채권 발행이 있는 날 금요일 날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시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50년물 채권이 있고요. 또 제가 수요일 날 녹화를 하니까 목요일 날 환매수 29조 1,700억의 환매수가 있습니다. 하느니 환매 조건부 채권은 29조 이렇게 원래 29조였는데 지난주에 17조였어요. 17조밖에 환매수 안 해줬는데 29조가 다 나왔어요. 금리가 그만큼 자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수익분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조 1,700억에 대한 게 좀 덜 나왔어요. 덜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럼 보셔야 되겠죠. 진행을 하는데 자 요만큼 29조 1,700억을 자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환매수가 들어가죠. 환매도가 다 이대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채권업자는 금리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2%뛰기만 그냥 받는 거고. 근데 한 20조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벌써 그 전날부터 뭔가가 나오겠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구조는 다음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금리 하락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목요일 날 29조가 있고 근데 주로 50년물 채권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예전 선거 전에 50년물 채권을 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발행도. 우리 채권은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최장 50년을 갖고 있습니다. 등락이 큽니다. 10년은 우리의 바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코로나 때 얘가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30년물을 많이 팔아서 가장 비쌌던 채권이 가격이 더 싸졌어요. 얘를 줄였죠.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10년물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50년물입니다. 자, 하나도 공적 자금이 방어를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더 많이 푸는 거예요.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차한 50년물 채권 때도 그리고 10년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인 거예요. 환율도 방어가 안 되면. 그럴 바에는 왜 콜 80대 풋 40냐고요? 오늘 열심히 단다치고 다음 콜 80대 풋 35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왜 자, 얘가 수익이 나서 팔렸을 때 저가 정말 10, 20을 아주 기대치가 높은 자 많이 여기다가 들어가 버리면 콜을 감싸고도 남습니다. 다 손 놔버리면 이번에 풋은 환율도 방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박이 나요. 하지만 그 대박을 작은 저가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체험펀드가 20조도 덜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알파인데 자 나머지 자금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A 회사채들은 더 자 예를 들면 뭐 10억 발행할 거다 그러면 막 11억, 12억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그만큼 더 많이 응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이 있는 날. 그래서 낙찰률이 이렇게 높게 나와요. 자 얼마부터 얼마 선까지인데 그만큼 안 하고 싶어도 여기 다 해당되는데 뭐 생일로 자를 거예요. 투자자를 뭘로 자를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뽑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요걸 딱 끊어서 요만큼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자 발행을 오버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는데 315, 325짜리 행사가에 하지만 풋은 만약에 내일 지수가 자 밀렸다 월요일날 여러분이 밀렸다 그러면 315다 이럴 경우엔 312.5 이렇게 그럼 콜을요 또 잔이죠. 콜을 거래하실 때는
자, 여기 315다 그러면 한 317.5로 해야지. 저기 330골에 막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올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금을 최대한 느리게. 근데 하나 타임머신을 타실 테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 타임머신을 여러분은 자, 탄 저를 보게 되겠죠. 금요일날 50년물채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10년물채권인데 하나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저가 풋을 35 수익 났을 때 콜 80대 풋 35다. 그러면 그냥 자, 콜 대비 한 20을 정말 저가로만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20조 알파, 자, 50조까지도 투입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껏 수익 내고 채권업자들 나가게. 요즘 여러분 여기저기서 채권 아카데미랑 많잖아요. 그만큼 채권이 흥행이었는데 자, 어느 정도 선은 지금 방어가 이렇게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는데 10년물 채권은 시장 금리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요. 시장 금리는 다른 뭐 특수채니 자,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랐어도 시장 금리는 1,7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나이다로 10년물 채권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여기서 저 파월의 입과 자, 나와 있는 앞으로 이제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아무 종목이나 막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콜이 올랐어요. 그럼 손실이던 콜이 그리고 푸시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 샵 377의 920이요. 왜냐? 자, 지금 오늘 제가 400원짜리 평당 콜을 갖고 있는데 100원까지 갔다가 350원이에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떨어지면 2원도 가게 돼요. 5원도.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차월이 있다. 그럼 팔고 차월을 들겠지만 차월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자, 이럴 때는 대응법이 있습니다. 팔고 자, 100을 팔았다. 그러면 자, 50을 갖고 대응하는 거예요. 저가, 고가. 이거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천천히 안전하게 자, 수익 내는 방법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원금을 파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선물을 보고 ELW를 거래하는 건 틀렸습니다. 자, 선물은 생각해 보세요. 10년물 채권이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가요. 근데 아침에 지수가 올랐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막 풋을 잡거든요. 아니요, 안전자산으로 가니까. 자, 주식시장의 모든 선물량은 다 위험자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전자산으로 가서 풋을 사는 게 아니라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 입찰 부근에 입찰 전에 콜을 사기 시작해야 되죠. 하지만 환율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환율을 보시면서 해야지 자, 되는 거죠. ELW 한다고 막 망하고 어쩌고 거는 자, 여러분 선물을 보고 하니까 자, 똑같이 선물은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차익 거래를 유발하겠죠. 차익 거래. 자, 백오데이션일 때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낮을 때 더 하락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이따가 자, 콜 채권 입찰 때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청산을 걸려고요. 자, 그래서 공매 숏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매매를 하면 안 되죠. 환율 시장은 여러분 채권 시장, 그 미국의 야간 선물, 미국의 채권, 특수채로 원화채 관련된 특수채로 얼마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채권 관련된 자, 그런 국민주택 일종 지금 23년도 2월 7일 봐야 되겠죠? 걔가 자, 어떻게 금리를 조절하는지도 자, 매수가 되는지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이 행사가 대비 아무거나 막 잡고 평당이 떨어진다고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이걸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바로 날짜예요.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성풀 이제 이 나무 종목 2호가 자, 제발 떨어지길 비나이다. 어차피 목표 금액이 있으니 떨어질 때 사는 게 최고거든요. 더. 여기서 바로 자, 한 방에는 안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물을 줘서 자, 예쁘게 갖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이 시작일이에요. 3월물이 만기가 9일이에요. 얘기하지만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제가 타임머신을 탔어도 수요일, 금요일 하루 이틀 자, 이렇게 거래일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임머신을 여러분 타도 자, 월요일 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자, 이렇게 여기까지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여러분 타임머신 탄 사이에 목요일, 금요일 날 막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자, 저도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근데 등락이 나왔지 않았다 그러면 자,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됩니다. 당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 하락했는데 풋이 별로 세지 않았어요. 당연히 방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좀 생각보다는 환율 좀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지. 자, 물론 언제라도 지금 중국은 환율 조작국까지 가서 우리 환율
우린 조작국은 안 돼요. 그만큼 자 사이즈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200 뭐 1,300원까지 그때도 가겠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이거보다는 1,250원이 넘어가면 적극 방어하겠다. 구두 개입이라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1,300원 가면 1,350원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참 이런 식으로 채권은 놔둡니다. 제가 또 사탕 하나 뺏어 먹었을 거야. 사탕 하나 또 뺏어 먹었을 거야. 근데 자 사탕이 아니라 제가 저 소고기 다 훔쳐 먹었을 거야.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그러면 이것까지 다 그렇죠? 없었던 걸로. 이것처럼 자 1,250원에 방어할 거야. 1,300원에 이번에 방어할 거야.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방어는 철저히 공적 자금을 넣어서라도 환율은 좀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침체랑 우리랑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일본의 침체는 우리랑 틀려요. 일본의 침체 되려면 우리가 원달러당 환전이 900원 그 밑으로라도 우리 1990년대 700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막 해외에 엄청 나갈 것 같으시죠? 자, 우리 수출이 안 돼요. 일본의 침체는 엔화 강세에서 프라자비 레이건 때 프라자 호텔에서 엔화 강세가 돼서 코끼리 밥통이 싹 다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일제일제 그러다가 워낙 비싸서 자 그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아직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율은 1,100원이 기업들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성풀 나무는 마이너스마다 사세요. 마이너스마다. 여러분 이제 사실 때 마이너스마다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풀 나무는 자 ELW는 지금 풋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등가격에 지금 현재 코스피 행사가가 지금 현재 행사가가 320이다. 그러면 한 요 밑에. 근데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40 들어갈 게 아니라 싹 줄여서 10이나 20을 저가요. 근데 반드시 봐셔야 될 건 환율입니다. 환율도 방어 안 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물가채도 10년물 물가채도 막 금리가 올라가고 하지만 여러분 자 어느 정도까지 10년물 채권은 그렇게까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자, 미국의 2년물 채권은 올라가서요. 파월은 2년물밖에 못 보는데 예를 들면 10년물 채권이 4.65에서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자 3.1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3, 뭐 3.4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 자 제때 공적 자금을 넣어서라도 좀 채권 방어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철저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로는 아직은 충분합니다. 자, 서서 ELW 하시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ELW를 정리하시더라도 파생이라 위험할 것 같지만 자,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금을 수익이 난다고 늘려서는 안 돼요. 이때부터 거래를 하셨다. 그러면 꾸준히 자, 만약에 정말 큰 수익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저도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아마 지수가 떨어져서 막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자 9,100원짜리 10년물 채권이 11,000원까지 갔다가 11,700원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목요일 금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하지만 공적 자금이 잠깐만 자 수익 내고 나가라는 건 아니겠죠. 4.65에서부터 10년물 채권 금리를 3.1까지 30%, 20% 넘게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자, 30%, 25% 그러니 자 지금도 당연히 자 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러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데 안 되면 푸시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집중을 10종목 살 걸 성풀 나무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자 사시기 시작합니다. 자 성풀 나무 3호 종목이 이제 공개가 됐듯이 목표 금액도 그대로 성풀 나무 2호 종목을 마이너스마다 기쁘게 사야 될 시기입니다. 자, 충분히 보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한 주 동안 지수가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 나무 종목은 떨어질 때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ELW는 자 공적 자금 들어가니 무조건 떨어진다고 콜 없이 풋만 콜 다 팔아버리고 풋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풋을 없어도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콜을 수익으로 파시려면 적정한 콜의 풋의 등가격을 사서 지금 현재 가격에 사서 조금씩 거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듣고 보시게 되는데요. ELW를 때 자, 한쪽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월요일 날 1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시 20분, 30분부터 환율이 방어가 되면 그때부터 콜을 조금씩 사십시오. 자, 그래야지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LW는요, 등락이 당연히 주식보다 작게는 4배, 많게는 3, 40배가. 그러니 주식, 물론 증거금 1,500만 원 있었는데 주식, 자, 1억 갖고 하시는 분이 ELW, 아니요. 증거금 1,5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입 금액 정도는 500선에서 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다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번 달 조금 자금이 더 늘어났지만, 자, 어제까지 또 콜이 40까지도 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뭐 섣불리 콜을 팔고 안 돼요. 콜 대비 풋 대비, 콜 대비 풋 대비. 자, 콜입니다. 근데 낮은 콜을 사들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등 가격에 맞춘 콜과 풋을 거래하면서 낮은 콜이 올라오기를, 안 올라오면요 풋이죠. 그럼 저가 풋을 사들여야죠. 콜 감싸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지만 단타 통해서 자, 수익은 내고 원금은 콜 대비 풋 비중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방송 자, 함께 자, 유익한 시간 보냈으리라고 자, 믿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선포할 나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또 체크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모아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한 주일 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